지금 앞에 보면 온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에 온도 보이시죠? 이게 온도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온도는 차갑고 뜨거운 어떤 정도를 수치화한 게 온도야. 그냥 수치화했다는 얘기는 뭐 100도다, 50도다 이렇게 숫자 50을 썼거나 100을 썼잖아. 그런 식으로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걸 온도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지 않아? 솔직히 23도라고 했을 때 23이라는 숫자를 적었을 때 어떤 친구는 23도를 보고 뜨겁다라고 할 수도 있고 춥다라고 할 수도 있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화시킨 걸 온도로 합니다. 온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시죠? 섭씨. 이걸 우리가 섭씨라고 해요. 섭씨. 이거 기호 보이지? 많이 봤지? 우리 계속 쓰고 있잖아. 그리고 과학에서 쓰는 온도는 켈빈이라는 이 K자를 쓰거든요. 이게 과학적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사실은 외국에서 쓰는 거 뭐라고 합니까? F 화씨라고 하지? 그래서 아마 외국 같은 데 가면 화씨라고 나와 있을 거야. 온도가. 그래서 그거 화씨를 섭씨로 바꿔서 생각하는 어떤 계산도 있어요. 그게 가끔 수학 문제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과학이니까 켈빈을 좀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켈빈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섭씨를 쓰고 일본에 섭씨 쓰나? 그건 모르겠다. 아무튼 나라별로 과학자가 모여서 어떤 한 가지 주제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야 이거 80도야 섭씨로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미국에 있는 미국의 과학자가 야 무슨 소리야 이거 23 화씨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애매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걸로 야 그러면 우리 다 켈빈으로 바꿔. 분말하지 말고 야 섭씨로 쓰는 니네들 켈빈으로 바꿔. 야 화씨로 쓰는 니네들도 켈빈 바꿔. 그래서 켈빈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럼 우리 서로 싸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온도가 켈빈이라는 단위를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켈빈 단위가 뭔 뜻인지도 알면 좋아요. 그거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는 알코올 온도계도 있고요. 디지털 온도계도 있고요. 적외선 온도계도 있다. 요 총 세 가지 온도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코올 온도계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온도계야. 온도계 보면 너가 알고 있는 온도계 아마 그거 생각날 거야. 이렇게 유리관이 있었어.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을 거야. 그게 알코올 온도계야. 이거를 깨버리면 알코올 냄새 확 나. 이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은이라는 온도계도 있어요. 수은 온도계. 수은 온도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디지털 온도계 많이 쓰잖아. 적외선 온도계는 어디 쓰는 줄 알아? 그 고깃집 가면 이렇게 불판 온도 재는 거 있어. 그 총처럼 생긴 거 있거든? 그거를 이렇게 재면은 적외선이 나와가지고 온도를 재는 게 있어. 이거 얼마 안 해.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섭씨 온도가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잖아요. 단위 자체가. 자, 이게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몇 기압에서 1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와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를 잴 건데 그게 몇 도야? 0도고 그게 100도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섭씨 온도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절대 온도가 왕별이에요. 절대 온도가 요 켈빈이야. 켈빈이 이제 앞으로 절대 온도라는 말을 쓸 거라고. 자, 절대 온도가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273 섭씨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7도가 있었어. 내가 켈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빼는 게 아니야. 쏘리. 더하는 거야. 내가 착각했어. 273도로 더하면 돼. 알겠어? 이해감? 그러면 이거 몇 켈빈이야? 300켈빈이야. 알겠지? 켈빈으로 바꾸는 걸 많이 할 거야. 켈빈에서 보통 섭씨로 많이 안 바꿔.
섭씨에서 켈빈으로 바꾸는 건 많이 하는데 켈빈에서 이게 섭씨로 바꾸는 거 많이 안 해. 섭씨에서 켈빈 바꾸는 거 많이 안 해. 왜? 만약에 이쪽 거꾸로 가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73도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음이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73이라는 섭씨가 있었거든? 이걸 켈빈으로 바꾸면 0켈빈이 된대요. 봐봐. 마이너스 273에서 0이 된 거지? 더했지? 플러스 273이라는 섭씨를 더하면 켈빈 온도가 된다. 이게 절대 온도 알겠지? 켈빈. 이해갔습니까? 273 더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과학에서는 맨날 저거 써야 돼. 아마 그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저거 써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 화학에서. 실험실에서도 저거 써. 무조건.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 유형인데요.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별거 없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와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입자라는 게 빨라질 것이냐 느려질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관계를 보겠다. 이거 하나야.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 모든 기체, 모든 뭐 액체, 모든 고체 전부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자는요,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분자는 뭐도 있을까?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체도 존재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전부 다 분자로서 입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조금의 상상력이 좀 요구되는 부분인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입자의 운동 보이시죠? 자, 입자의 운동이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필로 해볼까? 이 분필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가 한두 개일까? 엄청나게 많겠지. 근데 입자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내가 쌤이 입자라고 분필 입자라면 내가 살짝 움직였어. 그러면 나랑 비슷한 크기인 분자들이 나를 봤을 때는 얘가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 그런데 우리같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데 보일까? 안 보이겠지. 요 입자가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보일까? 안 보여.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얘가 조금 움직여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도 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실제로 입자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 계속 움직이고 있어. 네가 아무리 이게 필통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필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온도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입자는 뭐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봐봐. 입자의 운동 보시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인 고체, 액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절대 눈에 안 보여요. 움직이고 있어. 엄청 움직이고 있어. 난리 나요 저기 안에서.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면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시죠? 반대로 입자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운동이 둔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입자도 엉덩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엉덩이에 불을 붙였어. 그럼 뜨겁다고 미친듯이 막 뛰어다닐 거예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거잖아. 맞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기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볼 건데 기체가 있었어. 그러면 기체 안에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가 많이 여기저기 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런 벽에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많이 부딪히겠지?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기체에다가 온도를 높이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입자로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온도를 높이면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일어나겠다. 막 뛰어다니고 부딪히겠구나. 그게 기체에 대한 온도와 입자에 대한 운동이라 보시면 되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액체도 다를까요? 똑같겠죠? 액체도 그 퍼지는 정도가 달라요. 액체니까 물 같은 그런 액성이잖아요. 그 안에서 퍼지는데 그 퍼지는 정도가 더 많이 퍼진다고. 그래서 액체에 녹이는 상황이라면 뜨거운 물에 녹이는 게 좀 더 잘 섞이는 거야. 잘 퍼지니까. 이해갔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는 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게 되면 차가운 물이 있고 뜨거운 물에다가 어떠한 액체를 녹였어요. 여기 보시면 잉크일 거야, 잉크. 잉크 보이시죠? 잉크도 액체지. 고체는 아닐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잉크라는 분자가 이렇게 한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살짝. 진동을 하긴 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틀려, 알겠지? 움직이는데 조금 뜨거운 물보다는 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러면 틀려요. 모든 물질은 다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 없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뜨거운 물이니까 얘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인다는 데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막 표현돼 있어. 좀 더 많이 움직여. 열을 많이 받아서 그래. 괜찮아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는 건 문제에서 나올 만한 조심하는 거,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모든 입자는 항상이 알겠어? 항상 움직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지문에서 입자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입자는 움직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 틀리다고. 움직임이 있다고. 없진 않아. 있긴 하는데 이제 좀 덜 움직인다. 알겠죠? 얘보다는 덜 움직인다. 그게 다야. 여기서는. 뭐 어렵지 않죠? 자, 온도에 따라 입자 운동이 달라지는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인데 사실 몇 개 없어. 이거 말고도 더 많아. 엄청 많아, 주변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탕을 물에 녹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지. 당연한 거 아닌가? 온도가 높으니까 설탕 입자가 더 잘 퍼지고 잘 녹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잉크를 넣었대요. 마찬가지로 누가 더 빨리 퍼져? 뜨거운 물이 더 잘 퍼진다. 그런 이야기다. 음식 냄새, 방금 얘기했죠? 음식 냄새는 더운 날에 좀 더 잘 퍼진다. 야, 기본적으로 잘 녹는다, 잘 퍼진다, 빨리 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